지난 시간에 수질오염 관련 법규까지 프린트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질오염원의 종류 및 특징 할 차례인데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53페이지에 있는 수질오염원의 종류 및 특징을 잠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질오염원의 종류 및 특징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점오염원은 법상 용어가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 수로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나오는 배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로나 수로 등을 통해서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한 지점이나 좁은 구역에서 오염물질이 중요 표시하시면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보통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측정 가능한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아진다 그랬죠? 비가 오면은 강우시에 빗물에 흘러서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포함한 물질들이 오면은 비점오염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종류, 점오염원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생활하수, 점오염원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생활하수예요. 그래서 생활하수는 하천 오염물 부하량 중 가장 비중이 큰 오염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하천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오염원 중에서 제일 오염의 기여도가 큰 것, 이것이 생활하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예전에 시험문제, 지방직 시험문제 한번 하천의 그 오염 부하량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어디인가 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줄이 쳐져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하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상수를 사용을 해서 상수를 버리는 물을 하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상수를 사용해서 버려지는 물. 그래서 종류는 주거지역과 상업용, 공공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탁수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의 희석분뇨라든지 합성세제 이런 것들이 생활하수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음식물은 아니고 하수라고 그랬으니까 물 형태여야 되잖아요. 보통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물 형태의 하수 같은 것들을 은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은폐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라든지 세탁수, 화장실에 있는 그런 희석분뇨 같은 것들, 합성세제 같은 것들이 생활하수의 가장 주 성분들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은폐수예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생활하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주 성분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음식물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기물을 씹어 먹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요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유기물이나 부유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유기물이나 부유물질이 가장 다량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하수 처리장 같은 데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유기물을 생물학적 처리하는 그런 기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하수 중에는 유기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끝에 보시면은 세 번째로 영양염류라고 있는데 영양염류는 뭐 보통은 질소나 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질소나 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세제류 안에는 인산염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질소수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질소라는 성분은 단백질에서 기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종 음식물에도 질소라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도 생활하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하수처리의 문제점 보시면 국내 하수처리의 뭐 관거 정비 미흡과 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장으로 실제 유입되고 처리되는 양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100%는 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무분별하게 방류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냥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 가셔가지고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점오염원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 두 번째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산업 폐수, 그래서 폐수 배출 시설 등에서 배출되며 대부분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금속류 같은 무기물류를 함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아무리 많은 유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기물을 미생물이 처리를 하기에는 중금속류 같은 독성 유발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BOD로 유기물량을 측정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COD로 유기물을 측정한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시되는 주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피혁공업. 피혁공업 뭔지 아시죠? 그래서 가죽 만드는, 인조가죽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가죽, 그래서 피혁공정이나 도금공업, 섬유화학공장 등의 산업폐수들이 유기물도 많을 뿐더러 색도도 많이 유발하고, 그 다음에 무기물 같은 중금속 같은 그런 무기물류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 폐수 중에서는 상당히 독성이 강하다라고 보는 산업폐수들이 이런 주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서 처리가 어려우며 라고 했죠. 그쵸? 거기 줄쳐놓으시고,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폐수의 주요 성분들이 뭘 것 같아요? 분뇨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음식물도 먹고 버리고 그 다음에 분뇨들도 있고 그렇지만 동물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분뇨가 주성분인데, 사람의 분뇨랑 거의 엇비슷하게 분뇨 같은 경우 축산 분뇨 안에도 대량의 유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량의 유기물이 정도가 얼마만큼의 유기물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유기물이나 불순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어때요?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산소가 부족해지면 호기성 박테리아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성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축산 폐수나 분뇨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처리할 때 호기성 처리가 아니라 혐기성 처리로 하셔야지만 해요. 그래서 유기물의 농도, 그러니까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서 처리가 어렵다라는 게 뭐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또한 축산 폐수 안에는 질소 화합물로 인해서 미처리 시 수질 악화 및 부영양화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뇨 안에는 주요 성분 중에 질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소 순환할 때도 동물들이 똥을 싸면 분으로 가고 단백질 성분으로 가고, 뇨에 포함되어 있는 뭐 어떤 질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분해가 돼가지고 유기성 질소 형태로 공급이 된다라고 해서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축산 분뇨에서 질소 화합물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질소 성분이 물이 있는 지역인 수개의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수개의 질소 성분이 많아지면은 미생물한테 영양물질인 부영양화 현상, 영양물질이 많아지면서 너무 많아질 때는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 두 가지가 질소와 인이거든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것들은 분뇨를 통해서 공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런 상수원 근처에 이런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인근해서 조금 더